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 인공지능, 이게 지금 결과예요. 저도 앞전에 그 쌤처럼 다 못 보여드려서. 약 인공지능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좀 사람을 닮은 약간 떨어지는 친구예요. 약 인공지능. 제가 나중에 하나 뒷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우리나라에서 의료 쪽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든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공유 경제, 스포츠 2.0, 디지털로 활동하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사이버 전쟁, 자율무기, 4세대 교육, 순환 경제, 건강한 삶의 확장. 이 얘기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 오래 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아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확장, 에너지 인터넷, 제조 혁신 경제, 푸드 2.0, 아까 그 푸드 업사이클링, 자율주행 자동차, 물류 인터넷, 그 위에 에세타, 다 됩니다. 저게 지금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입니다.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의, 지금 저희 지금 교육에 오신 분들이 제조 기반의 대기업 분들도 계시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핵심 기술, 기술이 중심이 되는 넥스트 노멀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이 데이터를 그림화시킨 거예요. 저희 리소페가 매번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이런 지도를 막 그려내는데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생물학자 말씀이 구석기 시대의 감정, 중세제도와 신과 같은 것이 필요한 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사람들의 감성은 점점점 다시 뒤로 돌아가고 옛날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기술은 막 신과 같아요. 제도는 중세 시대처럼 굉장히 억압적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몇 분만 공감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디자인을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디자인을 주도하는 그런 제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속가능, 디지털 전환, 그리고 C&F라고 하는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에 대한 사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나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기존의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래통찰 사고, 오히려 포사이드 띵킹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그런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앞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있는 영역에 맞게끔 지도를 그려가는 게 아주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이거는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것 중에 딱 어떤 한 부분만 저희가 딱 떼갖고 온 건데요. 그 넥스트 노멀 디자인 제조 혁신 생태계는 어떻게 갈까? 아주 단순하게 먼저 공유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건 이유가 지금 저희가 공유 경제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어떻게 해요? 사지 않고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영화에 가까이 와요. 점점. 얘네 우리가 만나는 시점이 좀 있거든요. 그게 25년. 저희가 그렇게 봐요. 그때 모든 게 빵! 하고 바뀔 거라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 있냐면 공유 경제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푸싱하는 거는 자,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커넥티드 헬스 이 세 가지고요. 자, 디지털 전환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좀 가속화시키는 것들 드론, 배달, 자동화. 우리가 앞전에 코로나 전에 드론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이라는 시대에 살아요. 이제는 저녁으로 달고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오히려 드론이 배달을 해요. 그게 더
다음에 물류 인터넷. 앞전에도 그 다리, 그 무거운 거, 오늘날은 포스트 됐다 하나 적어요. 물류 인터넷.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운송. 3D 프린팅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물 자동화. 사물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everything 뭐 여기 모든 게 자동화가 되는 everything connecting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인식해지는데요. 일단 조금 요약을 하면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움직여질 때 갑자기 커넥티드 카라는 게 등장해요. 커넥티드 카는 지금 이거 어디죠? 우리 렌트카 있는 데 어디지? 소카. 소카 같은 데가 바로 커넥티드 카예요. 자, 이 커넥티드 카를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잖아요. 좀 있으면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고 이거 편하네. 그러다가 쑥 자율주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음식이나 디자인 서비스가 등장한다. 이거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기술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서비스하고 붙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서비스를 태울 것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유가 아닌 자동차 개념은 액세스. 내가 탈 만큼만 내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페이하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 운송은 뒤에서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그 자율주행 차로 인한 대중교통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개인이 타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공공 서비스나 디자인이나 그런 시설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도 친화적 배달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조그만 로봇들이 막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시키면 얘네들 배달을 하거든요. 캐러멜이라고 하는 애들이 막 다녀요, 길에. 문제가 얘네가 막 다니면서 커피를 다 엎질러 갖고 와요. 고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작은 배달 로봇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전이나 모듈형 스마트 가전이 등장한다.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죠. 스마트 가전 제품 교체 부품 주문 또는 스마트 계약 실행. 우리가 가전에서 필요한 부분만 주문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 커넥티드 카가 조금 더 건강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자동차 자체의 헬스케어가 중요해져서 의료 관련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내부 안에 소프트웨어로 많이 장착이 된다. 여러분들 차 사고 중에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가장 많은 게 일단 졸음운전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 갑자기 운전하다가 딱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그대로 경직돼서 밟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 이제 그런 신호나 그런 바이오리듬을 체크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또 그 기술 프리딕션 안에 있습니다. 아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둘이 공유 경제와 디지털 전환이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빵 하고 임팩트가 터져서 2040년까지 쭉 가서 성공하면 바로 수단 경제예요. 그런 것이 지속 가능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들 ESG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나오네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트캔이구나. 카트캔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귀엽죠? 조그만 애인데 얘가 이렇게 다닙니다. 뉴욕에 가시면 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주문하면 실제로 제가 커피를 싣고 막 열심히 와요. 근데 탁 열어보면 다 쏟아져 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인스타에서 막 찍고 너무 좋다고
재밌는 영상을 보실 건데요. 쟤는 아카로틱스라고 하는 로봇인데 물류 로봇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물류센터나 와이드하게 크게 자리를 잡잖아요. AI가 로봇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적을 크게 자리 잡지 않는 거죠. 수직으로 물류를 쌓는 거죠. 자, 이 지금 분야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 시각적인 몰입을 유도하는 마인드풀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실 이게 내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생각보다 이 빛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의 정서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3년 정도 전 세계가 3년 동안 뭔가 트라우마를 막 받았잖아요. 스트레스가. 죽음이라는 스트레스. 사람은 큰 사고를 겪거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카타르시스라는 걸 경험합니다. 트라우마가 끝나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뭔가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안 그러면 미쳐요. 그게 심리인데 이 지금 사이키델릭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이 기술이 빛, UV 이런 라이팅 가지고 많이 해요. 음향, 시각적인 요소.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고 요새 투자의 시가 말랐다고 합니다. 정말 안 좋아서. 그런데 그래도 가장 많이 받고 그 투자를 받는 게 명상, 호흡 운동을 위한 몰입형 경험 기술로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의 뇌가 정말 그 무한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어리석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델타 항공이죠. 미국의 델타 항공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냐면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 손님들한테 시차 적응을 할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했어요. 그게 귀에다가 UV 라이트를 쏴줘요. 그러면 달팽이가 아닌 빛을 딱 쬐고 착각합니다. 아, 잘 잤다 아침이네. 실제로 못해요. 내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딱 예를 들어 잠을 자지 않아도 뇌가 이미 잠을 자고 이제 활동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그만큼 좀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뇌와 눈의 시식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어떤 음향과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면 심리가 안정이 돼요.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을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AR을 쓰고 실제 그 전쟁에서 그 사고가 난 그 시점을 똑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전우가 죽을 때 내가 구하지 못했다는 그 트라우마를 카타르시스로 이어줍니다. 구할 수 있게. 그렇게 경험을 시키면 뇌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분야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6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기능을 완전히 구현을 아직 못했지만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에 라이팅이 굉장히 시도가 많이 나요. 광고 안 보셔도 되죠? 시작하네요. 문제는 투명함에서 것이지. 자동차의 광고가 정말 그 고유한 구름으로 하늘에 서지 비가 내리고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부르는 빛의 조합들은 완벽한 공명이 되어 대순환을 시작한다. 예전에 자동차 광고는요, 아우토반을 달립니다. 그리고 자 열심히 하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저도 그 세대예요. 거기에 되게 나도 떠나야 돼 그랬어요. 저 자동차 아이오닉 6는 세대 교체가 된 넥스트 노멀 자동차를 오르긴 부르는데 자동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나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다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카타르시스. 미래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전략이 어디서 나오냐? 기술. 그 밖에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뇌공학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힐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매출이 커요. 그 밖에도 좀 재밌는 거는 메타버스의 확장인데요. 저도 사실 블록체인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블록체인 같은 이런 NFT 이런 것들이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브랜드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타리 그런 젊은 친구들 다 알아요. 거기 그리고 아키텍트라고 하는 두 곳이 콜라보를 해서 실제 그 NFT에서 내가 이걸 사요. 사서 내 뭐 페이스북 계정이나 인스타 계정에 내 아이디를 딱 만들어서 나는 이거 시리즈 몇 번째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홍이 좋으니까 실제 신발이 나와요. 요즘은 약간 생산이 제조 단계 거치는 게 아니라 가상에서 시작해서 제조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타 부동산이에요. 메타버스 부동산인데 메타버스 안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실제 지구의 땅들을 팔아요. 가상으로요.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역시 부동산에는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을 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렇게 제가 그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서울시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기술, 앞전에서 말씀을 또 우리 교수님도 하신 건데요. 3D 프린팅 건축에도 생분해 기술을 얻는다.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폐기하는 게 문제거든요. 다시 리사이클 시키고 그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제조도 시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술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저런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처음 해요. 저걸로 이제 안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예 만들지 않는 거죠. 하다가 스톱될 거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무품질 노트북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다 생분해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2050년이면 폭스바겐 ID5는 이 자체가 생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생분해가 되는 데스크탑 컴퓨터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컴포스터블. 자, 컴포스터블은 생분해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생분해는 무조건 버리면 땅에서 썩는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이후에 땅을 오염시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분해 될 때 산성이 되면 오염시켜요. 컴포스터블은 뭐냐면 생분해가 될 때 그때 그 안에 씨앗을 넣어놓고 그 거기서 영양분을 주면서 싹이 나고 꽃이 자라게 하는 게 바로 컴포스터블이에요. 바이오디그레이더블보다 훨씬 더 단위가 좀 윗단계예요. 최근에 핸드폰 있죠?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리사이클 차원이, 리사이클은 사실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어차피 비용 써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또 만들어야 자꾸 이렇게 이상한 가서 발생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컴포스터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고 나면 버리면 땅에 영양분도 주고 나무도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모바일 폰 회사들은 지금 이런 컴포스터블 쪽에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신선한 농산물을 보충하는, 제가 앞전에 보였던 것처럼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슈가 많이 큰 거죠. 앞전에 그 교수님이 저도 이게 좀 이슈가 컸었어요. 네옴시티.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건축가들이 아직 참관력이 너무너무 큰 프로젝트예요. 어떤 건축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어떤 또 혁신적인 건축가들은 솔루션을 찾으면서 하면 된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026년까지 45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홍해의 기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여기 인프라, 그러니까 통신시설 깔고 뭐 이런 인프라 사업을 따로 들어갔죠. MOU 체결됐다고 하는데, 근데 모르죠. 또 그 왕세자가 되고 생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지어져서 정말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건 완전 혁신이죠. 이때부터 세상의 역사는 다르죠. 자, 그 밖에도 이건 영국에서 이미 한 3, 4년 전에 했던 건데요. 저는 이런 건물이 미래 건물이어야 된다고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백화점 쇼핑몰에 뭐 시장하고 꽃이고 뭐 가드닝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가 한 건데 안문에 들어가서 겨울, 가을, 봄, 여름을 경험을 해요. 그 실내 건물 안에 기후와 기온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을 좀 이렇게 좀 사례를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박스에 달려 있습니다. 공기 정화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딱딱 다 떨어져서 붙이는 겁니다. 얘가 반경 한 25m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필터를 해요. 그래서 건물 파사드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지역 환경에 우리가 특히 창원은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필터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는 내일 1시부터 2024년에 우리 기업이나 어떤 먹거리를 이제 연구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자,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5분 정도 쉬어가겠습니다. 화장실은 나가셔서